안녕하세요. 진천상신초등학교 교사 이대섭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볼 체험물은 왜 거꾸로 보일까입니다. 저와 함께 이 체험물을 살펴보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체험물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곳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4학년에 그 그림자와 거울 단원에서 요 내용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오목거울 원리는 당연히 너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렵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에게는 그냥 요 거울 단원 나올 때 그냥 오목거울에서는 이렇게 좀 거꾸로 보이네, 신기하다, 그치? 우리가 조금 아는 그런 평면 거울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흥미 위주로만 접근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은 그 오목거울의 상이 맺히고 어떻게 보이고 그런 거를 이해하기엔 초등학교 아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6학년에서도 그냥 빛이 직진하는 그런 성질이랑 관련해서 오목거울이 이렇게 보인다 정도만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빛과 파동에 대해서도 오목거울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과학 체험관에 있는 이 체험물로 이 내용 학습하실 때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이 내용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조금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아까 보셨던 그 거꾸로 거울, 왜 거꾸로 보일까? 이 체험물은 오목거울에서 물체가 비치는 모습을 관찰하는 그런 체험물이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그 학습 개념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 거울이니까 빛의 직진, 그리고 반사 내용이 나오겠죠. 빛의 직진은 아시겠지만 빛은 직진을 하죠. 그래서 진공중이나 아니면 균이란 매질, 그러니까 공기 같은 매질 내에서 곧게 나아가는 성질이 바로 직진이죠. 그래서 빛은 좀 파장이 좀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매우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반사, 거울 내용이니까 반사 내용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렇게 빛을 이렇게 보통 다 직진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직진하다가 물체를 만나면 이렇게 물체의 표면에서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빛의 반사죠. 이렇게 정반사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매끄러운 표면, 그러니까 거울 같은 매끄러운 표면에서 일어나고요. 난반사는 거친 표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게 난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친 표면에서 여러 갈래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체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이 딱 있다라고 하면은 이 휴대폰에서 나오는 빛들이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 이 휴대폰을 볼 수 있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요 거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반사법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요 법선을 중심으로 한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고 있는 이 입사각, 그리고 반사광선과 요 법선이 이루고 있는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가 요 반사법칙이겠죠. 자, 요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오목거울의
이제 상이 맺히는 모습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허상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허상이라는 개념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물체는 아까 대부분 난반사 한다고 했죠. 난반사. 이 물체에서는 난반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체에서 빛이 하나로만 나가지 않고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갈래의 빛만 있다고 이렇게 조금 한정지어서 개념 설명상 한정지어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물체에서 나온 두 갈래의 빛은 어쨌든 얘가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면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그쵸? 요만큼에서 이렇게까지 멀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평면 거울에서 반사하면 두 빛은 더 멀어집니다. 제가 선생님들 이해가 쉽게 조금 여기 비상교육에서 하나 그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사가 되면 색깔을 좀 구분해서 한번 써볼까요? 반사해서 나오면 여기는 이쪽으로, 그리고 이 두 번째 빛은 이쪽으로 해서 아까 여기 처음보다도 이쪽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자, 아이고, 이게 다 같이 남아있네요. 이렇게 멀어집니다. 오타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평면 거울에서 반사한 빛은 한 점에 모이지 않고 상이 생기지 않아요.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빛들이 점점 더 발산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 빛이 반사하는 곳에서는 상이 생길 수가 없죠. 이게 점점 더 멀어지는데. 그 다음 내용도 살펴볼게요. 네, 그렇게 이제 상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평면 거울에서 보면은 이게 마치 저희가 이렇게 그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요거를 반사한 것들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 이 거울 뒤쪽에 이렇게 이 상이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초는 진짜 있는 초가 아니죠.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있는 초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이지만 이렇게 여기에 상이 맺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상이라고 해서 허상이라는 개념들을 과학자들이 도입을 했어요. 이런 게 바로 허상이다라는 걸 알고 이제 구면 거울, 오목 거울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거울 살펴보기 전에 이 구면 거울과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가실게요. 자, 구면 거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이제 조금 동그란 거울인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잘려진 모양으로 있는 거울을 이제 구면 거울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두껍게 있는 부분이 오목 거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실 텐데, 먼저 이게 구심이에요. 구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구면 거울은 크게 확대하면 어쨌든 하나에 이렇게 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구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거울 중심을 살펴보실게요. 이 거울 중심은 말 그대로 이 거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울의 중심 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울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거울축은 요 구심이랑 거울 중심을 잇는 요 선을 거울축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점 개념이 있어요. 요 초점은 거울축에 평행하게 입사된 광선은 구면 거울에서 반사를 해서 요 한 점에 모이거나 한 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여기 조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평행하지가 않는데 이게 평행하다고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해서 보면 한 점을 지나가거나 한 점에서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이 바로 초점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오목 거울에서 상이 맺히는 상의 성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오목거울은 그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서로 되게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체가 여기 이 F가 초점이에요. 이 초점보다 거울 가까이에 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물체 여기서 나오는 빛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난반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빛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진한 파란색으로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요쪽으로도 빛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까 거울축이라고 했죠. 이 거울축과 평행하게 나가는 요거는 아까 초점을 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갈 거고, 자, 이쪽으로 나가는 빛은 여기 거울축이 이제 법선이 될 테니까 그대로 난반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반사 법칙에 의해서 그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각도로 나가면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물체 이쪽 위에서 나간 이 두 빛은 실제로는 다시는 만나진 않겠죠. 발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 맺히려면 띠띠띠띠띠띠띠 거울 뒤쪽으로 확장을 해보면 이 거울 뒤쪽에 맺히게 될 거예요. 요 상은. 그러면 거울 뒤쪽에 맺히는 거는 실제로 있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허상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얘를 맺히는 이 점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실제 물체보다 더 많이 커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확대된 정립 허상이 맺힌다. 정립이라는 거는 얘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그대로 맺히는데 대신에 정립이라는 그대로 서 있다라는 뜻이고 원래 물체보다 더 크게 되니까 확대된 정립 허상으로 오목거울의 상이 맺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초점보다 거울 가까이에 있을 때는 확대된 정립 허상으로 상이 맺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체가 이렇게 초점이랑 구심 사이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치할 때가 있겠죠. 이때도 어떻게 맺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체에서 거울축과 동일하게 나간 거는 초점을 지날 거예요.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이제 하늘색으로 나간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초점을 지나가서 거울에 이렇게 반사되는 빛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반사각, 입사각 똑같다고 이렇게 법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 반사 법칙 이용해서 나가서 이렇게 광선을 이렇게 반사된 광선들을 이어보면은 어디에 이 두 광선이 맺히냐? 이 두 광선이 만나는 곳이 바로 상이 맺히는 곳이죠. 어디에 맺히냐 봤더니 이쪽에 맺혀요. 근데 지금 이게 거울보다 이 물체가 있는 쪽이잖아요. 실제 물체가 있는 쪽에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물체가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실상이 맺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자, 이 물체의 크기보다 지금 이쪽에 맺힌 상의 크기가 어때요? 더 커졌죠. 그러니까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물체는 지금 똑바로 서 있는데 얘는 실제로는 상은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립이 아니라 뒤집어졌다 해가지고 도립실상이 됩니다. 이렇게 물체가 초점과 구심 사이에 있을 때는 확대된 도립실상으로 상이 맺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물체가 이렇게 구심보다 멀리 있을 때가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맺히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심보다 멀리 있을 때는 여기 물체 위에서 나가는 점, 쭉 거울축이랑 평행하게 나가는 거는 초점을 이렇게 지나서 반사 광선이 형성이 될 거고, 자, 어쩌다가 이렇게 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이렇게 구심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법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사각, 입사각이 같다는 반사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쭉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초점을 지나면 보통 거울축이랑 동일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반사 광선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맺히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이쪽이에요. 물체가 구심보다 멀리 있으면
상이 어떻게 맺히냐면 일단은 도립이에요. 거꾸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울의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있으니까 물체 쪽에 실제 물체가 있는 쪽에 맺히게 되어 있으니까 실상입니다. 실상. 도립 실상. 그리고 크기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자, 원래 물체 크기보다 훨씬 더 화살표가 작아졌죠. 그러니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구심보다 멀리 있을 때는 축소된 도립 실상으로 맺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물체가 어쩌다가 초점에 딱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물체가 딱 초점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거울축과 동일하게 나갈 때 살펴보니까 초점을 이렇게 지나게 될 거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가게 그 거울축과 여기 어디죠? 거울 중심으로 딱 나가게 되면은 그 입사각, 반사각 같다는 법칙 하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도를 계산해 보니까 이 두 반사광선이 평행하게 됩니다. 자, 이 평행하다는 거는 어떻죠? 이 뒤쪽으로도 가도 계속 평행한 거죠. 그러니까 두 반사광선은 만나지가 않아요. 만나지 않으면 상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물체가 딱 초점에 가게 되어 있으면 상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이 오목 거울을 봤을 때 어쩌다가 물체가 초점에 딱 가 있을 때 상이 형성되지 않은 거를 관찰하게 된다면, 실제로 거기서도 관찰하게 된다면 되게 아이들에게 되게 인상적인 관찰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물체가 딱 그 구심에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요 거울 원래 이렇게 커다란 구였을 때 생각하시고 요 구심에 딱 위치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먼저 거울축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초점을 지나가는 광선이 되겠죠. 그리고 요 초점을 지나간다면 요 구심에서 있는 선이 바로 법선이 되기 때문에 이 거울축과 동일하게 이렇게 반사광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보니까 여기에 만나게 돼요.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 위치가 딱 구심에서예요. 그래서 구심 위치에서 거꾸로 맺히게 됩니다. 거꾸로 맺히니까 도립이죠. 그리고 물체가 있는 바로 이 장소에서 맺히게 되니까 실제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실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살펴보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딱 어쩌다가 구심에 위치하게 된다면 같은 크기의 도립 실상이 맺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목 거울에서 상이 맺히는 상의 성질까지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아이들이 오목 거울을 조금 실제로 관찰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으니까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볼록 거울을 보게 되는 경우는 좀 많지만 오목 거울을 보게 되는 경우는 조금 적죠. 그래서 체험관에 와서 아이들이 실제로 오목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거꾸로 보이는 자기의 모습에 조금 의아하게 왜 그럴까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런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업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